예, 안녕하세요. 투픽스 196 이사를 맡고 있는 강환일입니다. 강의 요청을 받고 오랫동안 제가 이런 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딱히 적합한 사람이라는 답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북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 흔하지 않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남북 경협 협상 방법, 남북 경협 사업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들이나 협상들이 그러하듯이 공개석상에 밝힐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부분적으로나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 해외등포 기업인 평양대회를 기획 준비하면서 있었던 접촉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초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고려안경 특별기편으로 97명의 해외 한인 상공인들을 모시고 3박 4일간 방북하였었습니다. 행사의 기획은 사실 2018년 3월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의 저력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고 2018년 7월 중에 평양 박람회장 일원에서 300여 기업인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창한 기획으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안 초기 북측 대남사업 담당자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측과 수십 차례 이상의 그 직간접적인 회의가 있었고요. 또한 단기간 북측 인사들을 만나 그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의 의의와 성격을 전달하고 여러 조건들을 조율하고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북 사업의 주요 검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이 민족의 이익이 부합하느냐, 이러한 협력 사업이 시대적 조건에 부합하거나 그리고 북측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과정에서 양측에 대한 표기 문제가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남한, 북한 등의 명칭이 사용된 서류는 북측에서 사실상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과 남 또는 남측과 북측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북한 방문 신청할 때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초청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북측 방문 신청은 방북 7일 전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북측의 초청장이 빠르게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한 12일 정도 전에 도착하곤 했는데요. 남북 교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방북 승인 절차가 가능하나 통일부에서 요새 잘 확인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접수 이후 통일부 관계자와 확인 요청을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사실상 남측 직항로 또는 육로를 통한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제3국 특히 중국을 통한 방문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 항공편의 예약과 관련된 비용 지불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항공편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고려항공을 통해서 예약 과정이 진행되고 이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한국은행장의 제재 면제를 사전에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이후에는 반드시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에는 통일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방북교육은 반드시 사전에 방북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수료 가능하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지만 사전에 초청장 도착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북측 접촉 시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대남 성원들은 생각보다 남측을 많이 알지만 또 그만큼 또 생각만큼 남측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대남 성원들은 특히나 그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상황을 단순하게 접수하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 정도를 하고 있고요.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자세한 본인 의견을 첨부해서 상부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제안 내용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평양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바로 방침을 전달받아서 다음날 오전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보기는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오해를 증폭시키는 소통의 단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최근에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여러 가지 변수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북측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원칙은 있는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과 단절된 소통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소통 없이 서로의 의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더 열심히 만나 토론하는 것만이 평화와 번영의 가장 올바른 시작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연락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느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큰소리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처음부터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하고 뭐 그렇게 돌아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섣부르게 던졌던 약속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뱉었던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훗날 여러 가지 후과로 돌아오는 것들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사업을 제안하는 것 외에 성과 있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인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검사 장비가 태부족하고 평균적인 보건의료마저 열악한 북측의 보건 협력을 남과 함께 높여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여 실질적인 남북의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국경을 틀어막고 교육을 중단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남과 북이 보건협력이 광폭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마스크, 방역장비뿐만 아니라 진단장비와 검사 지역이 폭넓게 제공되고 남북의 보건의료 상호 간의 교류도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이 지구적 재난 상황에 맞서 함께 대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